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R과 R 스튜디오가 깔려있고 R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웹 기반에서 R과 R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웬만하면 크롬으로 접속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rstudio.cloud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사인업을 누르시고, 당연히 프리 버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회원가입 되어 있고, 혹여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있다면 굳이 회원가입하지 않고 요 Sign up with 구글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구글로 로그인 된 상태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나서 로그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구글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여기 로그인 with 구글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당 계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3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 빅데이터 2020-2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 뉴 프로젝트 버튼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R 스튜디오에서 봤던 화면하고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핑 치는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책에 있는 소스를 일부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자료의 종류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크게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있습니다.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속형 자료는 대소비교, 크기가 있고 순수가 있는 것을 연속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거에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실습은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벡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지금 계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계절 이름이, 문자열이 지금 벡터로 구성이 됐고, 그 벡터가 이 변수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값이 나올 거고, 여기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결국은 뭐냐면 빈도수예요. 그래서 빈도 같은 것끼리 빈도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는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주시면 당연히 가을이 2명, 그 다음에 봄이 3명, 여름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안 되어 있고, 가을이 먼저 나온 것은 여기 스펠링이 F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 알파벳 순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호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 요 벡터의 개수, 벡터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결국은 현재 이게 10개이기 때문에 0.2, 0.3, 0.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과 2와 3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값을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변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수 분포표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DS를 출력을 해두면 역시 마찬가지 1이 5개, 2가 7개,
3이 3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바 차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이 x좌표, x축의 값일 거고, 5, 7, 3이라고 하는 것은 y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차트의 플롯이라고 하는, 요 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지금 3개의 막대가 그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정을 안 했으면 기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고, 혹시 이제 다양한 색으로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린, 레드, 블루라고 하는 값을 컬러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해 주는 네임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ds에다가 이 컬러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ds를 출력하게 되면 아까 1, 2, 3이 여기 그린, 레드, 블루로 들어갈 거고요. 이때 컬러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색깔이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원의 모양, 파이의 모양, 파이 차트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함수 이름을 바 플롯이 아니라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로 실행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레드, 블루가 색칠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지금 페이지로 얘기하면 자, 쭉 나가서 5-7번이 어디에 있냐면 192페이지 지금 5-5가 빠져있네요. 5-5를 같이 한번 타이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를 같이 한번 타이핑 쳐볼게요. 웨이트에다가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62, 64, 65, 68, 69 이렇게 벡터를 생성을 하고요. 자,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함수, 민은 뭐냐면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치시면 64.666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를 더한 다음에 개수를 나눠준 거죠. 이 상태인데 만약에 웨이트라고 하는 여기에 점 헤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 변수와 요 변수는 다른 겁니다. 점 앞에 똑같고 점 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하나 넣을게요. 웨이트 값에다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벡터에다가 숫자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킵니다. 특이 값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민을 구하면 이 120이라고 하는 값 때문에 값이 왜곡이 생기죠. 평균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72.57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값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디안 이렇게 해서 웨이트 하면 여기에 보니까 64.5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6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면 딱 가운데 값이 있는데 짝수개면 가운데 값이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2개의 값의 평균을 여기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절사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사평균은 뭐냐면 양쪽에 하위, 상위 몇 퍼센트를 빼고 나머지 평균을 구하자. 왜 그러냐면 이런 특이 값들 때문에 평균에 왜곡이 생기니까
뭐 그렇게 하자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in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weight heavy 값을 넣고, 그 다음에 트립 0.2라고 해놓고 실행을 해주시면 그 왼쪽 20% 하위 상위 20%뺀 나머지의 값 중에 평균을 구한 겁니다. 자, 4분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0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4등분을 하는 겁니다. 4등분. 자, 요거를 그냥 가지고 올게요. 새롭게 입력하는 게 좀 저거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4분의 2 함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yData 이렇게 놓고 치시면 이게 4분위죠. 이게 최저값, 최고값,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그다음 그 중간에 세 개를 구분선을 만들면 25, 50, 75로 이렇게 4등분을 해주고 그렇게 해놓고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 값들은 여기에 있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Q1, Q2, Q3 이렇게 합니다. Q4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마지막 값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물론 책에서는 이걸 4분의 1로 안 하고 10분의 1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0부터 10까지 해놓고 10으로 나눠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1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고 싶다. 서머리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온 것보다 여기 더 낫죠. 최소값, 그 다음에 Q1, 그 다음에 Q2, Q3, 그 다음에 Q4까지 되고 여기 위는 여기에는 지금 평균값이 없는데 평균값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 어떤 정보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여러분 1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입력이 됐고 여기에서 분산값 VAR이라고 하는 함수는 분산입니다. 이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분포가 떨어져 있느냐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숫자가 큽니다. 416이라고 하는 큰 수가 나온 거고요. 자, 이게 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크기,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했던 걸 루트를 씌워주면 이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준 편자가 SD입니다. 그래서 SD로 함수를 취해주면 자, 약 요거 20.4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 416을 루트를 씌우면 약 20.4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한 거고요. 자, 범위.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예요. 여기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iff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죠. 그래서 120에서 53을 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5-7번 예제들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카스라고 하는 거, 이게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몇 개예요? 50개고, 그죠? 제동거리와 스피드 값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50개를 쭉 뽑아 오는데, 첫 번째 건 빼고 두 번째 거 제동거리만 뽑아서 dist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요 맨 끝에 있는 것만 출력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50개가 출력이 됩니다. 제동거리를 50개 출력을 했고요. 밑에 왼쪽 밑에 50개가 출력이 됐고 이 50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려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함수가 HIST이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데이터입니다. 제동거리 데이터 50개의 데이터가 있고 제목은 이렇게 되고 S축에
요건데 S축 요거의 이름이고요. 라벨이고 Y축 라벨이고 근데 이제 한글로 돼 있어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선은 좀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색깔은 그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금 S축에 있는 요 글씨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뉘어져 있죠. 여기 이제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요 브렉스는 계급의 수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5면 5 좌우에 몇 개. 예를 들어서 이걸 10개로 한번 하시면 이게 사실 10개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2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커지면 계급의 간격이 작아져서 개수가 많아진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 195페이지 상자 그림 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먼저 이 분포의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소값은 2고 그 다음에 1, 4분위, 그 다음에 2, 4분위, 그리고 3, 4분위 평균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러분 책 196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요 값이 지금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요 값이 바로 뭐냐면 Q1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Q2입니다. 이게 Q2고 그 다음에 요게 Q3가 되고요. 요게 최소값, 최대값이 되고 여기는 특이한 값이 됩니다. 이상치라고도 하고 특이값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특이값이 존재하니까 120이 최대값이 아니니까 이 상자 그림을 그릴 때는 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잖아요. 정렬을 하고 나는데 여기서 이걸 주석이라고 IQR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IQR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요 세 번째 값 있죠. 56에서 첫 번째 값 1,4분의 요 값 26을 빼주면 죄송합니다. 26을 빼준 값 요 값이 바로 IQR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에서 요 값에서 그리고 30이 되죠. 이 30에서 IQR에다가 곱하기 1.5 한 값을 뭐 new IQR이라고 할까요? 그 값이 얼마인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아니 뭐 출력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 45가 됐죠.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45의 간격 45 여기가 약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56이죠. 56에서 더하기 46을 해줘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2가 되죠. 102가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같은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 바깥에 나가는 것은 이상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2를 벗어난 것이 있다. 그럼 그건 이상치고 뭐 특이값이라고도 하고 이상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Q3로부터 요가 거리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 그게 바로 얼마냐면 93인 거예요. 102보다 작은 것 중 가장 큰 게 94. 자 반대로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26이죠. 26에서 얼마를 빼라고요? 45를 빼요. 45를 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약 20 정도 되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그게 바로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수 값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특이값이 없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는 없습니다. 보통 통계와 빅데이터라든지 통계에 관련된 좀 자세하게 나온 책에서는 요 그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직접 데이터를 주면 그걸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이 세주기 때문에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 어디 있냐면 197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플롯 점 여기 통계값 해놓고 여기 dist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 나오죠. 자, 이게 뭐예요? 최소값이고 요게 Q1 여기 중간값이죠. 여기 보면 중간값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Q1, Q2, Q3 그 다음에 최대값이에요. 특이값이 아니고 가장 큰 값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운다리 안에 있는 최대값이라는 거죠. 개수는 50개고 실내 구간 이게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값 이상치는 120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조금 한번 활용을 한번 더 해본다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0을. 자, 마이너스 10을 넣으려면 어떻게 넣으면 돼요? 자,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있는 데다가 dist 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30 하나 더 넣죠. 만약에 102 이렇게 넣겠습니다. 솔트 시켜주시면 마이너스 30 있고 102가 있고 120 있죠. 그리고 IQR 자, IQR 하기 전에 서머리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지금 57이 됐죠. 그러니까 57로 가야 돼. 57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new IQR이 되죠. 그러면 이건 46.5가 돼요. 자, 박스 플롯을 통계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이상치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102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최대값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넣은 값이 뭐였냐면 102하고 마이너스 30 있었는데 얘는 이상치로 들어가고 이건 경계에 있는데 최대값으로 들어갔겠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그림을 어디서 그려? 여기서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그려지죠. 이상치가 여기 있고 여기 이상치 2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자 그림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상자 그림은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198페이지에 보시면 소스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박스 블롯 해놓고 패럴의 길이 요거하고 품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박스 플롯을 가지고 보자 이거죠. 그 다음 데이터는 아이리스 품종이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이제 품종별 꽃 이의 자, 이제 출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의 값에 의해서 품종이 결정된다. 물론 세토사는 바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요쯤에 있으면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 속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 두 개 품종을 구분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요거의 길이가 3보다 작으면 무조건 요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존에 그렸던 그림, 상자 그림이 사라지고 새롭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나는 요거를 요 공간을 나누어서 여러 개의 차트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럴 때 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걸 영역을 세 등분 나눈 거예요. 일행 3열로 나눈 거죠. 그래 놓고 첫 번째 요거는 뭐냐면 empty class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카푸레타라고 하는 속성값만 뽑았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니까 empty class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죠. 이 중에서 요거 여기 뭐 4, 4, 1, 1 이렇게 나오죠. 요거의 값으로 빈도수로 이제 뭘 만든다는 얘기예요? 막대 그래프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등분해서 3분의 1 위치에 1일 때 몇 개, 2일 때 몇 개. 여기 막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여기 사각형이 떨어져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 특징이 떨어져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붙어 있고요. 거기는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여기 지금 책은 좀 오타가 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오타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실행하면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 더 생깁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눈 영역에서 두 번째 영역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기어죠, 기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화면에 3등분을 해서 차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원래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파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1,1로 그래서 한 개 통으로 쓰겠다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지금은 변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게 기존에 있던 그림이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